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과 연극 수업을 함께하게 된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학기에 우리는 연극 수업에서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한 편의 연극 대본을 써볼 거고요. 또 대본 속 무대를 만들고 대본에 나오는 인물들을 직접 맡아 무대에서 연기를 해보며 한 편의 연극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연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본질적으로 연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연극의 특성과 요소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입니다. 먼저 연극이란 무엇인가, 다른 예술 장르와 구분되는 연극 예술의 특성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연극은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나, 연극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극의 대본은 어떻게 써야 하나, 연극 대본이 갖춰야 할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 수업을 위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트랑 펜을 준비해주세요.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연극 수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될 테니까 오늘 잘 챙겨서 다음 시간에도 꼭 수업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준비물 챙겨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란 무엇인가?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몸짓, 동작, 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사전에는 연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난 후 여러분은 연극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연극은 어떤 예술인가요? 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극의 사전적 정의에서 연극을 예술이라고 했는데요. 예술이란 뭘까요? 예술은 아름다운 것, 미적인 것을 창조하고 형상화하는 행위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미술은 모양과 색깔로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시각적인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림이라든지 어떤 조각상이나 엄청 큰 구조물이나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이죠.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듣는 예술이죠. 노래라든지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듣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은 어때요? 여러분이 읽는 소설이나 시라든지 수필 같은 것들이 다 이 문학 장르에 들어갈 텐데요. 문학은 우리가 읽는 예술이죠. 읽을 수 있는 예술. 그렇다면 연극은 어떤가요? 연극은 연기로 표현하는 예술, 보고 듣는 예술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극 안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사도 있죠. 그 대사는 어디서 나와요? 글로 쓴 대본에서 나오죠. 또 우리가 무대를 꾸미고 의상을, 인물과 어울리는 의상을 만들어서 입고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술의 영역이죠. 그리고 또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이라든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음악 장르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연극은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 장르의 특성들이 다 종합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극에 무엇이 필요한지, 연극에 없어선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희곡, 연극의 대본이 있고요. 두 번째, 배우가 필요합니다. 희곡 속 인물을 연기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대가 필요해요. 무대는 연극의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 배우들이 연기를 펼치는 공간을 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이 필요합니다. 관객은 연극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희곡. 희곡은 연극을 위해 쓰여진 문학 작품을 희곡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연극의 대본이죠. 자, 그런데 이 희곡에는요, 소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설은 인물이나 사건, 배경을 설명하거나 묘사하지만 희곡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설명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상태나 성격이 보여지고요. 또 사건이 전개되는 것 또한 대사를 통해서 전개가 되죠.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우리가 희곡을 쓸 때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배우인데요. 배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배우는 이제 희곡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역을 맡아서 무대 위에서 표정이나 몸짓 등의 동작과 말, 대사로 표현하는 사람을 배우라고 합니다. 희곡, 무대 미술, 음악, 연출 등 연극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결국에 관객을 최종적으로 만나는, 관객에게 최종적으로 이 연극의 내용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에 무대가 있는데요. 무대란 연극이나 무용 등의 공연을 상연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객석하고 구분지어 만들어 놓은 장소를 무대라고 하는데요. 연극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를 이 무대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작품의 성격이나 스타일, 분위기도 무대 미술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대 또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마지막으로 관객이 있었죠. 관객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관객이 연극에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극은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관객은 지켜봄으로써 이 연극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연극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퀴즈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연극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몸짓, 동작, 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연극을 정의했는데요. 여기서 방금 이야기한 연극에 꼭 필요한 4가지가 다 들어있죠. 노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어떤 예술인가요? 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노트에 연극은 어떤 예술인지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극은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연극 제작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노트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극 만들기 그 첫 번째로는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여기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참여를 해야 할지도 잘 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극을 하는 이유는 어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큰 공연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이 수업의 일환으로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한번 참여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 가지씩 정해보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적어 놓은 것처럼 나는 이번에 연극 만들기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협동하고 또 내 주장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졸업 전에 우리 반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함께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다른 인물을 연기해 봄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 공감 능력을 키워보고 싶어요 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이 연극에 참여하는 목적에 대해서 노트에 적어본 뒤에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설정했으면 이제 작품을 선택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대본, 어떤 희곡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목적과 잘 부합할지, 또 우리의 상황, 예를 들면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장소라든지 출연할 수 있는 배우의 수라든지 이러한 상황과 잘 맞는 작품이 무엇인가 선택을 해봐야겠죠. 이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토리, 공연을 만드는 사람, 또 보는 사람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겠죠. 그리고 배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극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우리가 몇 명이 있지? 그 중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이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무대, 공연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무대의 크기는 얼마만 하고 객석은 몇 명까지 와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우리가 가진 돈은 10만 원인데 무대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 작품이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있는 작품을 가지고 연극을 하지 않고 직접 대본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할을 정해야 하는데요. 역할을 정할 때에는 단순히 등장인물 중에 어울리는 배역을 정하기, 이런 캐스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출, 또 배우, 그리고 다양한 스태프가 있는데요. 이 스태프의 역할도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습 그리고 디자인과 제작 부분이 있는데요. 연출과 배우는 공연을 위한 연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연출과 스태프는 디자인과 제작을 담당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연출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작품에 어울리는 무대, 의상, 소품, 조명, 사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디자인을 하고 직접 제작을 하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공연 준비가 있죠. 공연 준비는 모든 연습과 제작이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 공연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준비와 연습 과정을 끝내고 마침내 무대에서 발표를 통해 관객을 만나는 순간이죠. 자, 그리고 공연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공연 제작에서 같은 실수를 겪지 않도록 공연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이 공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연을 준비했던 모든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극 만들기의 순서를 7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7단계를 노트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극의 대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번 설명이 끝나고 나면 화면에 보이는 퀴즈를 여러분이 노트에 정리해 봐야 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지, 이야기를 만들 땐 무엇이 필요한지, 희곡은 어떻게 쓰는지, 희곡의 형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시곡을 쓸 땐 주제와 소재가 필요합니다. 주제는 뭐고 소재는 뭘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재를 먼저 볼게요. 소재는 글쓰기의 재료, 이야깃거리를 말합니다. 무엇이든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소재가 있으면 좋고요.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소재들을 이렇게 조합해보고 엮어보고 아니면 두 개를 부딪히게 해보기도 하면서 사건을 만들고 해결해 가는데 이 소재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이 다양한 소재들을 막 섞어서 만들어간 이야기 속에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그 중심 생각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갈 때 주제는 왜 그랬는데? 뭐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주제는 뚜렷하고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할 때 이 사랑은 소재가 되는 거고 나는 주제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할래 라고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랑이란 소재를 가지고서도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할래 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소재는 이야깃거리, 글쓰기의 재료,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고, 주제는 이 다양한 소재를 엮어서 만든 이야기의 중심 생각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주제와 소재를 정하고 난 후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6화 원칙에 따라 줄거리를 정리해 볼 거고요. 이 줄거리를 가지고 처음, 중간, 끝 3막으로 나눠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구성을 해볼 거예요. 모든 이야기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죠. 연극에서는 이것을 1막, 2막, 3막으로 구분하는데요. 1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야기의 처음에 해당하는 1막에서는 전체 이야기에 대한 설정을 관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건이 펼쳐지는 장소는 이런 곳이에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설정들이 이 1막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밌겠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흥미를 가지고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등장인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인물이 하는 행위도 관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어떤 흥미로운 사건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2막은 전체 이야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1막에서 대략적인 상황이나 인물, 사건이 제시가 됐다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이 바로 2막입니다. 2막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얘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적대적인 인물이 나타난다거나 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짐으로써 갈등이 전개되고 이 상황을 다른 여러 인물들과 도움을 받거나 마찰을 빚으면서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3막은 이야기의 끝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작품을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인공의 상황이 종결되고 이 갈등 상황이 해결되고 얘는 결국 원하는 바를 얻었는지 아니면은 얻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 온 주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제와 소재를 정하는 것도 알겠고 구성도 알겠는데 이야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더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바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이야기에는요,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체,
행위를 하는 주인공인 인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결과물인 사건, 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인 배경이 빠질 수 없겠죠. 이건 소설이건 희곡이건 상관없이 모든 이야기라면 다 필요로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할 때 소설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반면 희곡에서는 이것들을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향해서 소재, 구성, 인물, 배경이 다 나아가고 있죠. 결국에 어떤 소재를 선택하건 어떠한 구성으로 이야기를 만들건 처음, 중간, 끝을 어떻게 만들건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건 어떤 인물이 등장하건 결국에는 이 주제를 보여주는 것,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잊지 않고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써나가는 거겠죠. 방금 전 앞에서 설명할 때 희곡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이 이야기의 필수 요소들이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전개된다고 했는데요. 희곡을 쓸 때에는요, 대사와 같은 지켜줘야 할 형식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제일 먼저 해설이 나와 있어요. 옆에 있는 대본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만선이라고 작품의 제목이 써 있고요. 전 3막 6장 이렇게 3개의 막과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알려주고 있어요. 나오는 사람들하고 곰치 49세 어부, 구포댁 48세, 그의 아내 이런 식으로 이름과 나이, 직업 혹은 주인공과의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때와 곳이 나와 있죠. 1막 1장 그 아래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무대 오른편에 낡은 초각, 몇 해 동안이나 이영을 얹지 않은 듯 거무스름하게 퇴색된 지붕이 군데군데 움푹 꺼져 있어 허술하기가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무대 배경에 대해 묘사가 되어 있죠. 해설에서는요, 이렇게 배경이 되는 시대라든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또 공간의 분위기나 인물의 등퇴장로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지문이 있는데요. 지문은 아마 여러분이 딱 보고 이게 지문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대본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 아서 밀러의 실현 중 일부를 발췌한 대본이 있는데요. 프락터, 가로치고 번민하며 아니야, 난 내 죄만을 지고 있어 라는 대사가 있죠. 여기서 지문은 무엇일까요? 괄호 안에 번민하며 겠죠. 자, 이렇듯 지문은요, 괄호 안에 번민하며처럼 인물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든지 가로치고 핫소온이 들어오자 그녀는 깜짝 놀라 자리를 벗어난다 처럼 인물의 감정 상태나 행동, 움직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지문에는요, 등장인물의 움직임, 몸짓 혹은 감정의 변화, 또 등장과 퇴장 등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대사입니다. 희곡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이 대사로 쓰여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대사에도 서로 주고받는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햄릿의 대사네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쭈루루루 햄릿이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사죠. 자, 요것은 독백이라고 하는데요. 인물이 혼자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잣말인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을 무대 위에 누군가 다른 사람, 다른 인물이 등장해 있다면 그 인물도 들을 수 있고요. 객석에 있는 관객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왕이 말하죠. 나의 조카이자 아들인 햄릿 하자 햄릿의 대사 앞에 가로치고 방백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친척보단 가깝고 혈육보단 멀지 라고 햄릿이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게 독백이었다 라면 햄릿은 혼자 말하지만 옆에 있는 왕이 들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방백이라고 써 있어요. 얘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관객인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왕은 듣지 못합니다. 이거는 연극적인 약속인데요. 방백이라고 하면 인물이 하는 말을 무대 위에 있는 다른 인물들은 못 듣고 관객들만 들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대화가 있죠? 대화는 뭐 간단하죠? 서로 주고받는 말. 여자, 나가라. 나가라가 뭐죠? 남자,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나가라는 거지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말이 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연극이란 무엇인가, 다른 예술 장르와 구별되는 연극의 종합예술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연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극이 만들어지는 순서와 방법을 7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품을 직접 쓰기로 했으니까 대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야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주제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성과 희곡을 쓸 때 필요한 형식을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반에서 쓰게 될 희곡의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노트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하나씩 적어서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움을 한 가지 줄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은 모르는 우리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 적합한 나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소재는 5가지씩 뽑아오면 됩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뤄보고 싶은 소재, 예를 들면은 공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연애라든지 학교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숙제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 중에 5가지를 뽑고 또 구체적인 주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과제로 내준 것 잊지 말고 과제 노트와 필기구 꼭 준비해서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